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서울시 강남구 일대, 그러니까 대치동 12교를 포함한 하여튼 강남구 일대 학교들의 수학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영상인데요. 수준은 수학의 신급이라 해서 아주 수학의 달인들, 고수들이 문제를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아마 뭐 그렇게 얘기 드렸으니까 당연히 1등급 2등급 아주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보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특히나 이제 수학을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브레인스토밍적인 요소가 많은 영상이니까 자기가 좀 수학에 자신이 없다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는 게 아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화면에 떠 있는 이 고등학교는 강남구 대치동의 12개 학교 중에 한 학교, 제2고등학교입니다. 나오는 수준이 아주 쉬울 때는 엄청나게 쉽고요. 어려울 때는 어마무시하게 어려워서 이 학교보다 더 세게 문제를 출제한 학교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는 아주 편차가 심한 학교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시험지는 상당히 세게 레벨이 잡혀있는 문제 시험지이기도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페이지 상단부터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모든 다항식 ABC에 대해서 A, B 더하기 C는 AB 더하기 AC가 성립한다. 이거 분배법칙이죠. 이거 뭐 다항식 곱셈에는 분배법칙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노코멘트로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에 4번은 복소수, 5번은 방정식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1페이지 하단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2번이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등식, 요 친구 보이시죠? 이것이 항등식이 되도록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이거 수학 고수들이 다루는 걸 보세요. C는 딱 봐도 1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양변에 1만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요 1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3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9가 되죠. 두 개를 더하시면 답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냥 계산 과정은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지금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이렇게 바로 그냥 답을 내버렸는데 이 과정을 좀 차분히 얘기를 해보죠. 지금 제가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우선 이 C 값의 결정은요, 최고차 항계수가 이게 1입니다. 그죠? 최고차 항계수가 여기 x랑 cx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cx 3승이 x 3승이 되니까 당연히 c는 1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A와 B를 구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문제 쓰여진 게 이렇거든요. 이거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C는 구했거든요. 1이라고. A 더하기 B는 한 방에 나올 겁니다. 보이시죠? AX제곱 더하기 B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변에 X에 얼마 집어넣으면 한 방에 나올까? 1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1 집어넣어 봅시다. 1 더하기 A 빼기 4 더하기 B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3 곱하기 4예요. 따라서 식이 어떻게 되느냐? A 더하기 B는 뭐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와버리죠. 즉 A, B를 전혀 모르더라도 A 더하기 B가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썼어요. 그냥 A, B를 각각 구하고 뭐 다시 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서요. 그렇게 답이 마이너스 8. 뭐 구하려면 뭐 수치대입법 몇 번 넣어보면 다 나오겠죠. A, B가.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2차 방정식 해당 사항 없고요. 자, 다음에 3번이 우리가 다뤄야 될 다항식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다항식 px 보이시죠?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상수의 값을 구하세요. 자, 고수들이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시나요? 요 식에다가 2를 집어넣을 거죠? 아니요. 이렇게 다 지우고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n이 2가 되죠. 답은 2.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상상과 다르시죠? 자, 이게 왜 그런지 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 이제 브레인스토밍 요소적인 요소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당장 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하자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왜 이런 데카르트의 명언 중에, 수학적인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데카르트가 한 얘기인데요. 정확한 언급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내용의 명언입니다. 데카르트 왈, 나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앞에서 풀었던 문제를 이용하여 문제를 푼다 라는 말을 해요.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앞에서 풀었던 문제를 이용해서 푼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요. 우리 왜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인수분해 많이 하셨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맞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요 구조를 보세요. x 3승 빼기 x 제곱입니다. 이놈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요? 여기 양변에 x를 하나 곱해 줍시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고야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나요? 즉 요 부분을요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 얘는 x에 2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x 빼기 1을 나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x에 2를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어 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0 되겠죠? 왜냐하면 x 빼기 2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만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나눠 떨어진다 0이다 a는 2다. 금방 할 수 있죠? 아주 신선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x 3승 빼기 x 제곱인데 이거 x로 묶어보면 x 제곱 빼기 x예요. 그 x 빼기로 인수분해되는 놈 중 요런 구조를 가진 놈이 뭐 있냐고요. 요거죠. 요 놈이 바로 x 빼기 x 더하기로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놈이죠. 여기다 x만 더 곱해주면 얘랑 굉장히 유사한 모양이 되는 거죠. 어차피 얘는 x에 2 넣는 순간 0이 될 테니까 걔네들 2x를 합쳐서 지워버리면 사실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만 2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a는 2가 분명하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하죠. 매우 세련된 방법입니다.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7번 보도록 합시다. 7번. 다음 중 다항식의 인수. 다항식의 인수. 제가 이거 순식간에 인수분해를 할 텐데 한번 일단 우선 놀라는 것부터 하십시오. x 제곱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답입니다. 얘네들 인수입니다. 답이 아닙니다. 즉 다음에 2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3 이게 얼마 나오나요? 2, 1, 3 3,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거 다 인수고 이거 인수니까 답은 3번이 확실하네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한 줄로 끝나죠. 그죠? 자, 제가 지금 뭘 했느냐 하면요. 역시 늘 마찬가지지만 도전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직접 이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한 건가 라는 걸 연구해 보시는 것도 참 좋아요. 이런 건 대단히 수학을 공부하는데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나중에 차츰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냥 왜 그런지만 설명을 할게요. 우선 자, 제가 지금 뭘 했느냐면요, 2x 4승 마이너스 7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7x 빼기 3인데요 제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7x와 7x 3승 여기가 똑같다는 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저는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면요, 문제지향형 문제해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제지향형 해결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공식지향적이에요. 이거 인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열심히 해가지고 답을 찾아낸다는 게 일반적인 해법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주로 권하고 싶은 방법은, 그래 그건 맞는데 문제가 좀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또 다른 특별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걸 잘 활용하면은 보다 쉽게 그냥 아까 제가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한 줄로 인수분해 좌르륵 돼버립니다. 이렇게까지 몇 개를 썼습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마어마하게 쓰지 않아도 금방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가 좀 비슷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근데 부호가 다르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요 부분을
마이너스 3의 부호를 바꿔서 더하기 3과 빼기 2x제곱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러면 x제곱이잖아요. 자,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면요. 보세요. 2x 4승 빼기 7x 3승 더하기 3x 제곱이고요. 요걸 또 아래다 좀 쓸게요. 마이너스로 묶어 쓸게요. 마이너스 걸어치고 2x 제곱 빼기 7x 더하기 3. 어머나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요.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놓고 x제곱 빼기 1이 생기겠군 했던 게 바로 요게 x제곱과 빼기를 묶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바로 얘가 생기는 거죠. 2x제곱 빼기 7x 더하기 3. 그죠? 인수분해하면 당연히 x 빼기 1, x 더하기 1. 이 인수분해가 한 번에 안 돼서 그걸 써서 했습니다, 제가. 그죠? 오케이. 어쨌든 간에 인수분해하면 뭐 이렇게 두 개 곱해진 거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답은 얘가 나오는 거죠, 얘만 인수가 아닌 거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4페이지짜리 문제네요. 이 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8번 문제 파악할게요. 다항식 px 이거 보이시죠? 얘가 얘를 인수로 가진다.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하하. 자, 고수들이 푸는 걸 보세요. 이거 이렇게 썼네. 나 다 지울 거야. x 더하기 a라고 쓸 거야.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분명하네.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여기다 안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만 집어넣으면 돼요. 즉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3 나오죠? 답은 3입니다. 자, 이것이 고수들의 풀입니다. 역시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돌려보세요. 어떻게 한 걸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저는 문제지향형 문제 해결법이라고 보통 명명을 해요. 이름을 불러요. 그 문제마다, 그러니까 독일군 전술 중에 2차 대전, 1차 대전의 독일군 전술 중에 독일군이 이렇게 강한 군대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독일군이 임무형 전술 행동을 한다고 하죠. 임무형 또는 임무지향형. 무슨 얘기냐면 다른 군대들이 교리지향형, 교범을 중시하고 전쟁 원칙을 중시하는 전투를 했던 것에 비해서 독일군들은 임무에 맞춰서 전장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변화를 주고 교리를 중요시하지만 전쟁 원칙을 중요시하지만 그때그때 전장 지형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장교들을. 그래서 그렇게 2차 대전 중에 뭐 독일군 또는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군대라고 보통 평가를 받죠. 또 손자병법이라 아니면 명저가 있죠. 손자병법 아주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손자병법에 보면 선전자는 약수여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런 뜻입니다. 잘 싸우는 사람들은 물고 같다 라는 말이에요. 뭐 일리가 있는 얘기겠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이 문제 푸는 방법을 문제마다 다른 숫자, 다른 표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적응해서 핵심을 잡아서 약점을 확 찌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매우 간단한 계산이 가능하죠. 자, 각설하고 개소리는 집어치우겠습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보면 x 3승 더하기 x제곱이라고 써있지만 우리는 이걸 x제곱 더하기 x를 상상하면서 요렇게 되는 놈 중에서 x 빼기로 인수분해 되는 놈이 있어요. 그죠? 그게 누군가요? 요 놈이죠. 요 놈. x 더하기 3. 걔야말로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죠. 왜 x 빼기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2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2를 집어넣어서 한 방에 0이 돼주는 놈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x를 곱해 줍시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얘네들은 2 집어넣으면 0 되는 겁니다. 그러니 딱 보아하니 이거 마이너스 6x입니다. 요거 x, 그러니까 마이너스 6x 더하기 x로 분해하면 x 더하기 a만 남아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어넣을 거 뭐 있나요? a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죠. 제가 떠들면서 하고 시끄럽게 얘기하면서 해서 그렇지 그냥 문제 풀 때는요 이건 척 보는 순간 마이너스 2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단계에서도요 보세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예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는 집어넣으나 마나 1이니까 의미가 없고 p 마이너스 1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p-1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나요? 인수분해가 x제곱 x 더하기 1이죠. 마이너스 1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되나? 0 돼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아예 계산을 무시한 거, 여기를 배제하고 여기 집어넣어봐 0이니까 여기다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라고 계산한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답은 3이 되겠구나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2차 함수니까 다음에 11번도 뭐 최대값 나오겠죠. 이거 최대값이니까 2차 함수겠죠. 뭐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12번 2차 방정식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방정식 10번 방정식 문제고 13번 2차 함수 문제네요. 자, 2페이지 하단으로 넘어가서 하단에 보면 14번 복소수 문제니까 이것도 역시 복소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다항식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3페이지 드디어 이제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온 것 같은데 17번은 2차 함수니까 버리지만 15번이 우리 문제고 또 16번이 우리 문제고 18번은 복소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15번도 그렇고 16번 문제가 잘렸지만 저희 16번 문제를 알아요. 그래서 15번 16번 앞에서는 굉장히 쉽고 평이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전 뭐 누군가 아까 제가 그렇게 멋지게 풀었습니다만 솔직히 그렇게 멋지게 풀지 않아도 그냥 무식하게 풀어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문제들이죠. 그죠? 무난한 문제들이었는데 15번 16번이 아주 그냥 작사를 내는 문제들입니다. 이거 이 친구 푼 걸 한번 보세요. 이 친구 맞았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맞았는데요. 이 푼 걸 보세요. 자, 120 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림 가에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이용하면 ABC에 대한 등식을 얻는다. 아하, ABC에 대한 등식을 얻을 수 있대요. 이를 이용해서 나를 만족하는 n을 구하세요. 나의 등식을 만족하는 n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나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대단합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우, 이 친구 계산한 걸 좀 보세요. 125제곱을 120을 진짜 제곱하고 121제곱을 하고 와, 대단합니다. 저는 이 친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요. 이렇게 모르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3반 266이 나왔고 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요. 그죠? 이렇게 답을 잘 냈네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이렇게 풀어요. 고수들은 이렇게 풀어요. 자, 여기 지금 숫자가 4개나 있어요. 그죠? 저는 이 식을 알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125, 제일 큰 수를 잡아요. 125는 다 더한 겁니다. 100 더하기 2 더하기 n입니다. n은 23, 끝. 제가 뭐 떠들면서 해서 그렇지 이건 딱 보는 순간 23이네. 0.01초도 안 걸려요. 답이 23이야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자, 여기서 또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나 좀 할게요. 수학을 계속 뭐 익히고 하다 보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선을 넘게 돼요. 어떤 자기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돼요. 와, 그러니까 뭐 게임을 예로 들어볼까? 게임도 아주 잘하다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레벨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의 레벨업이 아니고 게임 플레이어의 레벨업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레벨업이죠. 자기 레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레벨이 올라갔다, 뭔가를 터득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수학도 마찬가지라서 여러 번에 걸쳐서 레벨업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걸 깨달았어요. 수학 문제는 결국 여기 수학 문제에 둥둥 떠있는 요런 숫자들을 조합해서 답을 내는 거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 답을 어떻게 했냐면 120, 요 125라는 둥둥 떠있는 요 숫자랑 요 100이랑 2랑 n을 조합했어요. 다 더한 거겠지 뭐. 해가지고 더하는데 이유가 있지만 어차피 뭐 수학 문제는 다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n은 23이네 라고 했는데 제가 뭐 찍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엄밀한 계산을 토대로 한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수학 문제 푸는 방식은 이래요. 저기 있는 숫자들만 딱 보고 적절히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것만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다 푸는 거예요. 원래는 그 더하기냐 빼기냐 곱하기냐 이런 것들이 바로 공식이죠.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워낙 많은 계산을 해봤고 엄청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뭐 그냥 금방 눈 감고도 보이죠. 자, 그래서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수학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지만 수학의 신급 정도의 경험치가 있거든요. 그 입장에서는 이건 이렇게 그냥 바로 풀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 친구 이 노력을 한 걸 보면은요 너무 가상해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 이거 사실 못 푸는 식이거든요. 못 푸는 식인데 참 정말 대단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아주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이 친구 아슬아슬한, 굉장히 잘했는데 이거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이 친구 지금 125를 123 더하기 2제곱, 다음에 121은 123 빼기 1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79는요 77 더하기 2제곱, 75는요 77 빼기 2, 이렇게 썼어요. 너무 기특해. 여기서 더 나가질 못한 것 뿐이죠, 이 친구는.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100하고 100을 무시한 거예요. 100을 한번 살려보세요. 이거 100을 살리라니 어떻게 살려? 100 더하기 23이라고 써보시라고요, 그냥. 그러면 뒤에는요 100 더하기 23 빼기 2제곱? 에이, 무연인가? 뒤에는 100 빼기 23 더하기 2제곱? 그 다음엔 100, 이거 다 되네. 이렇게 되는 거네, 이제 봤더니.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아마 어느 누구도 이렇게 못 풀걸요? 왜 못 푸는지 아세요? 겁이 나서 그래요. 겁을 집어먹어서 못 푸는 거예요. 저도 아주 중짜 시절, 중수 시절에 이 문제를 처음 봤어요. 그때도 어렴풋이 이런 굉장히 잘 풀었거든요, 수학 문제들을. 근데도 이런 엄두를 못 냈어요, 그때는. 왜? 무서웠으니까. 결국 그러니까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이런 짓조차 못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왜 그러냐고요? 겁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그죠? 자, 무서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죠? 무서움이 사라지는 순간 수학을 잘하게 돼요.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에 따르면 신중하고 주도 면밀한 타입의 학생들보다 아무 생각 없고 껄렁껄렁한 학생들이 훨씬 빠르게 변화해요. 빨리 성장합니다. 재밌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겁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걱정도 없고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 하다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수학 문제는 항상. 그래서 훨씬 빨라요. 겁 없는 사람들이 빨리 배웁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얘기는,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일단. 자, 제가 125, 121, 79, 75를 이렇게 변형시켰는데요. 자, 보세요. 요걸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저는 이 항등식을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항등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 따라 풀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저는 이 항등식, 이게 4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아느냐 하면은요, 이 문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 그렇지, 제가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센수학, 정석, 연습 문제 여기저기서 제가 몇 봤어요.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비중 없이 그냥 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카르트의 명언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앞에서 풀었던 문제를 활용해서 푼다 라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항등식들은요 아주 경계 대상입니다. 이런 건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가치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누가 이런 문제 외울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고급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좋습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자, 그러니까 125제곱, 121제곱, 79제곱, 75제곱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었다면은 결국 이 얘기가 되는데, 이 식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항등식 아시나요? 이거 a 더하기 b제곱, a 빼기 b제곱은 2a제곱 더하기 2b제곱이라는 이 항등식 아시나요? 비슷한 버전으로 a 더하기 b제곱 빼기 a 빼기 b제곱은 4ab다 라는 항등식 아시나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중요한 공식인데, 이거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요. 이거 다들 모르더라고요. 이거 외워둘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여튼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안 할게요. 전개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니까요. 자, 이게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요 두 개를 보세요.
자, 제가 요 두 개가 아니라 요거로 봅시다. 요거하고 요거로 봅시다. A하고 B 더하기 C를 하나로 볼게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A 빼기 괄호치고 B 더하기 C 제곱. 그러면 C 제곱. 이게 요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2A 제곱과 2B 더하기 C 제곱이 돼요. 맞죠? 다음에 요 두 개를 보세요. 역시 A와 B 빼기 C, A와 B 빼기 C로 생각한다면 써드릴까요? 괄호를 쳐서 써드리는 게 낫겠죠. 이렇게 제곱 더하기 A 빼기 B 빼기 C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저 공식에 의해서, 저 항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선 A제곱은 4A제곱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얘네들 볼 차례죠. 얘도 제가 괄호를 치고 볼까요? 2로 묶어주면 B 더하기 C제곱 B 빼기 C제곱이죠. 어머나 2B제곱 더하기 2C제곱이 분명하죠. 따라서 이렇게 이 식이 4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증명이 되죠. 그죠?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유명한 항등식이요 사실. 아는 사람들한테만 유명하겠네요. 유명하지 않은 항등식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요식 종종 볼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요. 아마 제가 쭉 많이 여러 학교들 시험지를 다룰 텐데요. 학교 시험지가 참 좋은 게요. 어쩌다 진짜 궁극적인 문제를 만나요. 이렇게 와, 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들이 싶을 정도로 참 좋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족보닷컴 같은 것을 이용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23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 숫자적인 재치를 발휘해서 문제를 푼 것이고, 이 문제에 써있는 의도에 따라서 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써있는 의도도 상당히 재밌어서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어서 한번 요 의도대로도 한번 좀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이 문제는 좀 시간을 좀 들여볼게요. 자, 뭐라고 했냐면 가에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식을 얻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도형부터 보겠습니다. 이 도형은 전체 길이는 요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요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전체 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입니다. 그것은 자, 요 면적 2배. 어차피 요거랑 요거랑 똑같으니까요. 2A 더하기 BC A 빼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요 면적은 한번 빼줘야 되겠네요. 그죠? 빼기 어떻게 되나? 저 A 빼기 B 빼기 C 제곱인가요?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에 요 면적도 더해 줍시다. 요 면적은 더하기 4C 제곱 더하기 요 면적은 4B 제곱. 모양이 비슷해지나요? 어떻게? 안 비슷하나요? 자, 이거 손 좀 볼게요. 잠깐만, 이대로 쓰면 좀 그런 것 같고, 자, 요 부분을 일단 이쪽으로 넘길게요. 아까 그 식 분위기가 나네요. 지금 슬슬. A 빼기 B 빼기 C 제곱은, 자, 요것도 정리를 해줄게요. 이거 합산제곱 쳤습니다. A 더하기 괄호치고 B 빼기 C와 A 빼기 괄호치고 B 빼기 C니까 A 제곱 2A 제곱 빼기 2B 빼기 C 제곱이네요. 요걸 또 넘겨줍시다. 자, 요걸 좀 지우고, 자, 저쪽으로 넘겨주면 더하기 2B 빼기 C 제곱, C 제곱은 2A 제곱 더하기 4C 제곱 더하기 4B 제곱. 슬슬 비슷해지나요? 자, 마지막 요 사각형을 가져와 봅시다.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 나오냐면 2A 나오네요. 이 한 변의 길이는 역시 2A네요. 전체 면적은 4A 제곱이네요. 의미가 있어 보인다. 4A 제곱은, 다음에 요 면적이랑 똑같죠. 아마. 그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더하기 B 빼기 C, A 빼기 B 더하기 C. 이거 아까 했던 요식인데, 즉, 잠깐 요거 지우고 다시 쓸게요. 요거 이렇게 되죠. 요게 아마 제 기억에 A제곱 빼기 B 빼기 C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거 2배. 왜?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다음에 요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A 빼기 B 더하기 C 제곱입니다. 다음에 요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A 더하기 B 빼기 C 제곱이네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잘됐다. 요 부분을 소거시키면 되겠네요.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 이쪽으로 넘겨줄게요. 요거는 요렇게 넘겨주고 나면, 자, 보세요. 요거 이걸 좌변으로 이양시킬게요. 자, 2B 빼기 C제곱
빼기 2a 제곱이란 어떻게 되나? a 빼기 b 더하기 c 제곱 a 더하기 b 빼기 c 제곱 빼기 4a 제곱 이렇게 돼요. 따라서 자, 이 식에 요 부분을 소거시킬게요. 자, 이거 그대로 써줘.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a 빼기 b 빼기 c 제곱에다 요 부분은 요 부분이니까 그대로 써주면 a 빼기 b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c 제곱은 빼기 4a 제곱, 이건 이쪽으로 아예 넘겨줄게요. 그러면 는 4a 제곱 더하기 4b 제곱 더하기 4c, 이렇게 유도가 되는군요. 보이십니까? 아까 제가 이 숫자만 보고 만들어냈던 그 식 있죠? 그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네요. 그죠? 오케이. 저 그림을 통해서 이런 식이 유도가 된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유도해서 저거에 맞춰서 A는 100이고 B는 2고 C는 23인가 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만 뭐 어쨌든 이 친구의 그 해법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뭐 이렇게라도 풀어야 돼요. 사실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 또 일단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3페이지 아랫부분. 자, 문제를 파악해 봅시다. 16번이 우리 문제입니다. xy에 대한 다항식 pxy, qx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보이시죠? 이렇게 정의한다. 요렇게 정의한다. 이때 실수 abc에 대해서 얘네들은 아이고 이렇다. k 값을 구하세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 법은 여기 수학 문제 둥둥 떠있는 숫자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 떠있는 숫자 5하고 여기 떠있는 숫자 3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이 문제는 이거 분명히 마이너스 5 더하기 3입니다. 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문제, 뭐 수학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여러 번 계산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풀어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여기 5하고 3이라고 줬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다만 여기 빼기인지 여기 더하기인지는 그 수학의 공식들을 이용해서 결정되는 것 뿐이고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같은 고수들은 이렇게 푼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가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설명이 좀 길어요. 교대식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개념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자, 여기, 일종의 이제 수문 공식 같은 겁니다. 수문 공식을 제가 많이 소개를 할 거예요. 교대식, 영어로 말하면 alternating expression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 표현, 뭐 교환 표현, 변화 표현, 뭐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대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칭식이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되는데, 대칭식부터 좀 우선 좀 얘기를 좀 해놓을게요. 대칭식, 시메트릭 폴리노미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대칭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이런 거 기억나세요? xy는 얼마냐, 뭐 2다, 뭐 xy는 뭐 3이다, 이때 뭐 x 3승 더하기 y 3승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보셨죠? 이거 이른바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많이 부르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런 식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정확히 xy에 대한 대칭식이라고 부릅니다. 대칭식은 뭐냐? x에 y를 넣고 y에 x를 넣었을 때 변화 없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xy에 대해 서로 대칭적이다 해서. 그렇잖아요. xy 서로 바꿔보세요. 똑같죠? 이런 식들을 대칭식이라고 부르는데, 참고로 그 두 문자 대칭식, 뭐 세 문자 대칭식, 네 문자 대칭식, 여러 문자 대칭식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두 문자 대칭식에서는 x 더하기 y와 xy를 기본 대칭식이라 불러요. 다음에 세 문자에서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와 xy, yz, xz, 다음에 세개곱 xyz, 얘네 세 개를 기본 대칭식이라 불러요. 즉 이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왜 근과계수관계, 근과계수관계를 설정하는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을 이른바 이 기본 대칭식이라고 부르는데,
대칭식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모든 대칭식은 기본 대칭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게 대칭식의 기본 성질이에요. 자, 근데 뭐 이런 게 있다고 알아둡시다. 복잡하게 제대로 얘기는 못하고 하여튼 가볍게만 얘기할 테니까요. 자, 그럼 교대식이라는 건 뭐냐? 교대식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x 뭐 두 문자의 교대식이다라고 하면은요, 두 문자의 교대식은 x에다가 y를 넣는 순간 0이 되는 거, 이걸 교대식이라고 불러요. 또 세 문자다. x에다 y 넣으면 0 되고 y에다 z 넣으면 0 되고 뭐 x에다 z 넣으면 0 되고 거꾸로 해도 0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교대식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양상이 보통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xy 더하기 y 빼기 z 더하기 z 빼기 x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보이는데, 자, 이건 뭐 눈치 빠른 사람들 다 더해봐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안 그래도 0이지만 좀 바꿔볼까요? 여기다 xy 곱해주고 yz 곱해주고 xz 이렇게 곱해볼까요? 이러면 다 더하면 0은 아니죠. 자, 근데 어쨌든 x에다 제가 y를 한번 넣어볼게요. x에다 y를 넣어보면, 여기다 y 넣으면 y 넣으면 이거 0 돼버리네요. 그 다음에 여긴 뭐 놔두고 x에다 y 넣으면 yz z 빼기 y 이렇게 되죠. 저 앞엔 0이 됐고 이렇게 되죠. 어머나,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보세요. yz y 빼기 z 빼기 yz y 빼기 z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게 결국 0 돼버리죠. 이건 뭐 x에다 z를 넣어도 z에다 y를 넣어도 무조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식들을 교대식이라 부르는데, 교대식은 분위기가요, 요런 게 많이 보여요. x 빼기 y, y 빼기 z, z 빼기 이런 게 많이 보여요. 굉장히 대칭적으로 보이면서 빼기로 저 x 빼기 y, y 빼기 z, z 빼기 x 꼭 이게 보여요. 이걸 교대식이라 불러요. 자, 대충 알아보는 방법은 요런 게 보이면 규칙성이 확실하게 존재하면 교대식이구나라고 그냥 저는 판단해 버려요. 자, 근데 교대식의 주요 성질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교대식은 최간 교대식과 대칭식으로 표현된다. 대칭식으로 인수분해된다 라는 게 그 교대식의 핵심 성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간 교대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제일 간단한 교대식이라는 뜻입니다. 최간단 교대식입니다. 최간단 교대식. 이게 뭐냐면 바로 얘네들을 최간 교대식이라 불러요. 얘네들을 z 빼기 x. 항상 얘네들과 대칭식의 나머지는 대칭식의 뭔가 대칭식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게 모든 교대식의 특징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x 빼기 y 더하기 y 빼기 z 더하기 z 빼기 x. 이거 교대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몇 차식이냐면요, 이건 어차피 1차식입니다. 그죠? 이게 반드시 최간교대식으로 인수분해 될까요? 이거 안 되죠. 왜냐하면요, 이 식은, 최간교대식은요, 기본 xyz에 대한 3차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xyz인데 이건 xyz의 3차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리 봐도 1차식이죠. 따라서 얘네들은 최간교대식으로 3차식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따라서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0이 된다라고 보통 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보세요. zx 빼기 y 더하기 x y 빼기 z 더하기 y z 빼기 x. 얘도 아주 대표적인 교대식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몇 차입니까? x, y, z에 대해 서로 2차들이죠. 근데 얘가 교대식이지만 최간 교대식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최간 교대식 자체가 3차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이거 100% 0일 거예요. 아마 보세요. xz가 xz랑 소거되죠. 다음에 zy랑 zy가 소거되죠. 다음에 뭐 있냐, xy랑 빼기 xy가 소거되죠. 0 돼버리네. 자연스럽게 0 돼버리네요. 교대식들은요, 1차 2차식은요 무조건 0이 돼버립니다. 서로 상쇄돼버려요. 이거 확인하지 않아도 차수만 봐도 3차보다 작아? 그럼 다 지워지겠네. 왜? 최간 교대식으로 인수분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3차 이상부터 이제 인수분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참고로 왜 제가 최간 교대식으로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고 얘기하느냐면요. 보세요. 교대식이 뭐였냐면요. x에다 y 넣으면 0 되는 식이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x 빼기 y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x에 y 넣는 순간 0 되죠. 이해되십니까? 또 y에 z 넣어도 0 되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냐고. 바로 y 빼기 z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y에 z 넣어서 0 되겠죠. 똑같이 z 빼기 x가 있다는 얘기죠. x에
또는 ZX를 넣거나 XZ를 넣어도 0 될 테니까요. 그래서 최강 교대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대칭식이 되는지는 이거는 제가 언급을 안 할게요. 좀 복잡하게 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이게 교대식이라고 부르는 놈들인데, 자, 가볍게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16번. 보세요. 제가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최간 교대식이에요. 우항부터 좀 써볼게요. 요거, 여기 써있네요. 써있는 걸 참조할게요.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따라서 저 최강 교대식 형태로 만들면 마이너스 k a부터 씁시다. a 빼기 b 다음에 b 빼기 c 차례하죠. 이거 순서 꼭 지키셔야 돼요. c 빼기 a 이렇게 되니까 최강 교대식에 마이너스 k 붙은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이걸 분해할게요. 보세요. 지금 자 보세요. 요거 계산하는 부분을 지금 요 두 부분으로 좀 갈라볼게요. 자, 이거부터 계산할게요. 자, 3ab a 빼기 b 더하기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을 먼저 계산하면 3bc b 더하기 c b 빼기 c 더하기 여기서는 3ac c 빼기 a 이렇게 돼요. 우리가 딱 봐도 교대식인 걸 눈치챌 수 있죠. 그러면 얘 지금 몇 차식인가요? ABC 3차식 나오죠. 3을 일단 묶어놓을게요. ABC 3차식 나오죠. 그러면 최강 교대식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로 인수분해 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차 딱 맞으니까 더 이상 뭐 붙을 건 숫자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숫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면요. 이렇게 결정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A제곱 B 계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A 다음에 B 이렇게 마이너스 A를 하면 마이너스 A 제곱 B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아마 맞죠? 자, A제곱 B가 나오는 놈들이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여기 있어요. A제곱 B가 나오려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플러스 A제곱 B 이렇게 나오죠. 즉 부호가 안 맞아요. 즉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게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조식은 그러니까 요 부분만을 딱 추려서 인수분해를 바로 해버리면 마이너스 3 최강교대식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K값은 3에 해당됩니다. K값은 3. 다음에 또 요 부분을 또 쭉 나열을 해볼게요. 자, 저 부분을 나열해보면, 쓸데가 없네. 저 부분을 나열해보면, 5 괄호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a 빼기 b 이렇게 되고, 더하기 5 괄호치고 b제곱 더하기 c제곱, b 빼기 c 이렇게 되고, 5 괄호치고 c제곱 더하기 a제곱, c 빼기 a 이렇게 되고, 아마 저 부분을 나열하면 쭉 이렇게 되는데, 일단 5로 묶어볼까요? 5로 묶어보고 나면요, 어쨌든 이게 교대식임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 A에다 B 넣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귀찮아서 확인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몇 차식 나오나? 이렇게 곱해주면 3차식, 어떻게 보면 3차식이죠. 이거 100% 이렇게 최강교대식으로 인수분해 이렇게 뻔해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숫자 정도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숫자 하나. 3차니까 뭐 더 생겨봐야 숫자죠.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a제곱 b가 죠. ab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제곱 b가 생기는데 여기서는 최강교대식에선 여기선 뭐가 생기나 봅시다. a제곱과 요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되네. 마이너스 a제곱 b가 생기니까 똑같네요. 따라서 숫자는 따로 생기는 게 없네요.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최강교대식에 5만 곱해지는 형태일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 보세요. 따라서 아까 최강교대식을 라지 a로 쓸게요. 이게 자, 식을 계산했더니만 이 식은 마이너스 KA 이렇게 되는데 이 식들을 계산해 보면 요 부분들은 5A 이렇게 되고 뒷부분들은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니까 결국 5 빼기 3이 마이너스 K가 되고 K는 마이너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워낙 계산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거 3 나오겠고 저거 마이너스 5 나오겠네 해서 이렇게 되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바로 이런 복잡한 수학적인 원리 교대식을 알아야 되냐고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수학 기출문제 탐방에서 교대식을 무식한 인수분해는 피하고요. 전부 교대식은 교대식으로 풀 계획이니까 이 영상을 꾸준히 따라 보시다 보면 아마 교대식 다 외우지 않으실까 싶어요.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3페이지 하단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4페이지 즉 서술형 문제 파트에 왔네요. 우선 서술형 4번은 복소수라 버리고 서술형 1번은 방정식이라 버리고
서술형 2번이 우리의 다항식 문제입니다. 아마 마지막 문제겠네요. 그 밑부분에 더 문제가 서술형 3번이 더 있었네. 서술형 3번은 방정식이니까 버리고. 그러네요. 확실히 이게 서술형 2번이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다음은 다항식에 보이시죠? 뭔가의 어마어마한 거의 3승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네요. 그때 봅시다. 이게 뭐라고 쓴 거예요? 잠깐만요. 아래 페이지에 여기 있네요. 가나다에 알맞은 다항식을 구하서 가나다 괄호 넣기 문제군요. 그러면 해줍시다. 이거 자, 예로 나누었을 때 그럼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 구하는 것도 나누기 열라 하실 거예요. 나눴을 때 장제법 쓰실 건데, 그냥 저는 코시 프로덕트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문제만 한번 써볼게요. 자, 예로 나눈다 그랬죠? 그거 어렵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코시 프로덕트로 하면 됩니다. 요거 만들려면 4x 필요하죠? 이렇게. 이제 얘 만듭시다. 얘 만들면 마이너스 2x 제곱이죠? 따라서 2x 제곱이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 2겠죠? 당연히. 간단해요. 이렇게. 그러면 1차 항복과에 8x 마이너스 있으니까 6x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4x가 나왔죠? 그럼 마이너스 x 조정해주면 되겠죠? 상수항 4 나왔는데 5가 나왔네요. 그럼 1이 부족하네요. 1 채워주면 되겠죠? 따라서 몫은 4x 더하기 2겠죠?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겠죠? 간단합니다. 4x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래서 결국 이거 다는 보면, 그러므로 얘를 예로 나눈 나머지는 뭐냐라고 했는데, 이거 안 읽어보셔도 결국 이 나머지 3승을 마저 예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3승을 x제곱 빼기 x 더하기로 나누라, 이런 얘기일 겁니다. 맨날 나오는 얘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도 3승을 한번 해봅시다. 1부터 씁시다. 마이너스 얼마냐 이거. 3이 6x 빼기 더하기 12x 제곱 빼기 8x 3승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걸 하나하나 좀 지워 갑시다. 이거를 어떻게 되냐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거 좀 계산이 복잡하니까 제곱부터 합시다. 제곱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고, 이제 3승이니까 한 번 더 마이너스 x 더하기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는데, 요거랑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죠? 여기다 4를 곱하면 4x제곱 빼기 4x 더하기 8이잖아요. 4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이니까 이건 딱 봐도 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4x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4x 더하기 8이 0이니까 1만 남겨놓고 7을 넘기면 마이너스 7이군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에 요거 끝났네. 그냥 이거네. 14x 빼기 7이네. 그냥 간단하네.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마지막 부분만 좀 설명할게요. 이 마지막 부분만 설명할게요. 페이지를 넘겨 설명하자. 차라리. 아까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접근했냐면, 얘를 예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의 3승을 나누는 건데, 요 전체 3승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요 부분은 다 x제곱 빼기 x 더하기로 묶이니까 얘의 3승만 더 나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x제곱 빼기 x 더하기 2로 나누는 건데,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문제지향적 문제 해결이라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뭐냐에 따라 풀이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걸 보니까 여기서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제곱부터 할게요. 제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3승이니까 이거 한 번 더 곱해주긴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요걸 보는 순간 요거랑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얘가 0이 되는 x를 넣는다라고 합시다. 얘를 묶을 겁니다. 즉 4x제곱 빼기 4x 더하기 8로 나누는 거니까 얘로 묶자고요. 8로 묶으면 8 빼기 7 이렇게 조정할 수 있죠. 그러면 끝났잖아요. 얘로 나누는 거니까 어차피 얘는 사라진다 치고 얘 곱하기 얘만 남겠네요. 즉 14x 빼기 7만 남겠네요. 그죠? 얘가 남아줍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뤘던 학교는 제2고등학교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학교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3페이지에 15번과 16번 아주 킬러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 아, 요거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래요. 일단 문제들 다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